사람에게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에이징 결핍증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장애란 장애는 모조리 제가 떠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건강 전문가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아파본 사람이 된다. 우리는 아플 때 건강과 삶에 대한 통찰이 더 커지게 되고 정신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웰 심리상담센터 원장 김지우입니다. 저는 매일 마음을 다쳐서 고통받는 내담자들을 상담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심리상담 현장에서 또는 강연장에서 트라우마와 트라우마 치유, 그리고 삶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기개발에 대한 주제들을 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오늘이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소 긴장도 되고 설레는 마음이 크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유튜브에서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을 자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람이 왜 아픈지, 내가 아픈 세 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픈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병이 들거나 다치는 경우에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남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셋째는 아픔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첫째, 병이 들거나 다치는 경우에는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병들고 다친 부위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하죠. 몸의 상처도 트라우마고 마음의 상처도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남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로 인해 아픈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관심뿐만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든 적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데요. 대통령도 그렇고 재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에이징 결핍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이징 결핍증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그것이 근본 원인이 맞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드 이론이나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서도 강조하듯이 자녀가 어릴 때, 특히 영유아기 무렵에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정신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환경이 안정적인지 불안정한지에 따라 그 자녀의 정서적인 상태가 달라지고 어린 시절의 불안정한 정서로 인해 나이가 들어서도 각종 신경증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굳이 심리적인 이론을 덜먹이지 않더라도 자녀가 어릴 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에이징 결핍증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남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돋보이고 싶어서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하고 공부나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아픈 겁니다. 내가 아프게 되면 남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위로도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향은 애정결핍증이 심할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픔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는 경우에도 우리는 아플 수 있습니다. 내가 학교에 가기 싫으면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또 숙제가 하기 싫으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숙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내가 아픔으로써 얻는 이득입니다. 이때는 회피와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가 작용하게 되는데요. 내가 학교에 가기 싫었어. 또 숙제가 하기 싫어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픈 것이고, 나는 아프니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숙제도 하지 못한다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실제로 아프게 되고 심하면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병으로의 도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사이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 집에서 살지 못하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자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5살쯤 되었는데요. 요즘은 결손 과정도 꽤 많이 있고 또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그 자녀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맡아서 양육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안 계시는 과라든가 부모님의 직업적인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친척집에 맡겨지는 경우가 들어있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제 주위에는 저처럼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찍부터 나는 남들과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라는 관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념을 가진 저는 조금씩 나이가 들고 성장하다가 사춘기 무렵부터는 열등감이라든가 피해의식, 강박증, 대인기피증, 발표공포증, 공황장애 등등 심리적인 장애란 장애는 모조리 제가 떠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방황하면서 심리적인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자주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런 진단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꾀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벼운 위험 증세밖에는 없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도 저처럼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자주 아픈 사람들이 간혹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서 듣는 말은 신경성이라든가 건강염려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요. 제가 아픈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조금은 특별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늘 남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트라우마로 작용을 해서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정결핍증은 당연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관심을 받게 되면 두려워서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픈 세 가지 이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런 경험으로 인해 사람의 마음을 케어하는 심리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는 각종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그런 내담자들을 만납니다. 제가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저는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비교적 잘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깨닫고 터득한 노하우를 실제 상담에 활용하여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하는 저에게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치료 과정이 제 자원이고 자산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건강 전문가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아파본 사람이 된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아픈 것을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해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언제라도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 건강과 삶에 대한 통찰이 더 커지게 되고 정신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픈 몸과 마음이 잘 치료가 되고 그런 통찰이 깊어지면 건강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아팠던 경험들이 나의 자원이 되고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람이 왜 아픈지 내가 아픈 세 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아픈 분이 계신다면 내가 아픈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트라우마를 가장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과정과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즉 삶의 동기와 자기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궁금한 점이나 듣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성껏 답글을 작성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